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만덕이라는 사내가 살았답니다. 나이는 장가들 시기를 훌쩍 넘겨 하늘의 별을 헤아리듯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두 다리와 하늘을 이고 선 맨몸뚱어리뿐이었지요.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가난이요 친구 삼아 지낸 것이 허기인지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만덕이라고 부르거나 뒤에서는 거지 노총각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만덕이가 사는 집이라고 해봐야 남의 땅 한 귀퉁이에 겨우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엮어 만든 초가였는데 그나마도 성한 데가 없어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요. 오죽했으면 그 집에 깃들어 살던 쥐새끼마저 아이고 이 집엔 더 이상 훔쳐먹을 쌀알 한 톨 없겠다 하며 식솔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그날따라 만덕이의 뱃속은 유난히도 요란스러웠습니다. 꾸르륵 꾸르르륵 마치 뱃속에서 개구리 수백 마리가 합창이라도 하는 듯한 소리가 온 방 안을 울렸지요. 사흘을 꼬박 굶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에 넣은 것이라고는 사흘 전 장터 바닥에 떨어진 무 조각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백가주가 조용히 좀 하려무나. 내가 그리 요란을 떤다고 어디서 떡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만덕이가 제 배를 툭툭 치며 타일러 보았지만 뱃속의 개구리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울어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어 한 몸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만덕이는 퀭한 눈으로 방구석에 놓인 빈 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저 지게를 지고 남의 집 땔감이라도 해주며 풀칠이라도 했건만 연이어 계속된 흉년의 일감마저 뚝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러셨다. 산의 대장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 뭐라도 해야 한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만덕이는 큰 결심을 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부자인 김대감 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만석군 김대감. 논밭이 어찌나 넓은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도 다 김대감네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 부잣집이라면 인정도 후하지 않겠는가. 가서 사정이라도 해보면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보는 거다. 만덕이는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쓱쓱 빗어 넘기고 누더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앙상한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비척비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여 마치 작은 산과도 같은 집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대문부터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어른 서넛은 나란히 드나들어도 남을 만큼 널찍한 대문에 번쩍이는 노쇠, 고리가 해를 받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요. 만덕이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몇 번이나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지. 만덕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에헴 에헴. 안에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만덕이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다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양반과 하인들을 부르는 소리를 흉내 내보았지만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러자 육중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살짝 열리고 산만 한 덩치의 문지기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이었습니다. 웬 놈이냐?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게야? 문지기는 위아래로 만덕이를 훑어보더니 대뜸 고함을 쳤습니다.
그 기세에 만덕이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나 나으리. 쇳내는 지나가던 길손이온데 사흘을 굶어 기력이 다하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나이다. 뭐야? 거지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 같은 거지가 발을 들여 썩 물러가지 못할까? 문지기는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나올 기세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보통 거지 같았으면 그 호통에 놀락공지가 빠져라 도망쳤겠지만 만덕이는 지금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쇳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당장 꺼지래도. 나으리 밥 한 그릇을 달라는 것도 아니오. 죽 한 사발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벽시 한 톨만 적선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만덕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문지기는 휘두르려던 팔을 허공에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요. 뭐라고 했느냐? 방금 벽시 한 톨이라 했느냐? 예, 나으리. 딱 벽시 한 톨이면 족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톨만 주시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문지기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만덕이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거지를 상대해봤지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고작 벽시 한 톨만 달라는 거지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더위를 먹었나 아니면 어디가 어떻게 된 놈인가.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만덕이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모르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몸을 돌려 안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제 아무리 미물 같은 거지라지만 대감댁 문전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해괴한 놈을 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지요. 문지기가 헐레벌떡 찾아간 곳은 안채의 대청마루였습니다. 그곳에는 김대감댁의 온갖 살림을 도맡아 하는 최 집사가 붓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최 집사는 일에 열중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는 문지기의 호들갑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아,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이냐? 혹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오라. 문 밖에 웬 거지가 하나 와 있는데 이놈이 좀 이상합니다요. 거지가 거기서 거기지 이상할 게 뭐 있더냐? 당장 몽둥이로 등을 후려쳐서 쫓아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게야. 최 집사의 호통에 문지기는 더욱 다급해져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쫓아내려 했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요. 밥도 죽도 싫다면서 딱 벽시 한 톨만 달라지 뭡니까? 그 말에 장부를 넘기던 최 집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라? 벽시 한 톨?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이 아니냐? 쇳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벽시 한 톨만 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성한 놈이거나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놈 같습니다. 최 집사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석군 대감댁에 위신이 있지 고작 벽시 한 톨을 내주지 못해 거지를 쫓아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큰 망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체 모를 자의 수상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찜찜했지요. 별 해괴한 놈을 다 보겠구나. 알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마.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최 집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과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지가 벽에 기댄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벽시 한 톨을 구걸했다는 거지냐? 만덕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최 집사를 보았습니다. 문지기와는 또 다른 기품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나으리. 쇳내가 바로 그 사람이옵니다. 네 이놈. 감히 대감댁 문전에서 해괴한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
내 놈의 속셈이 무엇이냐. 굶주린 자에게는 밥과 죽을 내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여늘 어찌하여 고작 벽시 한 토를 구걸하여 우리를 시험하려 드는 게냐. 최 집사의 날카로운 추궁에도 만덕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시험하려 함이 결코 아니옵니다. 쇳내가 벽시 한 토를 구하는 데에는 다 깊은 뜻이 있사옵니다. 깊은 뜻이라? 내 놈 같은 거지에게 무슨 깊은 뜻이 있다는 말이냐. 드러나 보자. 최 집사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며 만덕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만덕이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적선해 주시는 이 벽시 한 톨은 쇳내에게는 단순한 벽시 한 톨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희망의 씨앗이옵니다. 이 벽시 한 톨을 땅에 심으면 가을에 한 포기의 볕대가 자라날 것이고 거기서 수십, 수백의 쌀알이 열릴 것이옵니다. 그 쌀알들을 다시 땅에 심으면 이듬해에는 한 가마니의 쌀을 얻을 수 있겠지요. 또 그 한 가마니를 종자 삼아 심으면 만덕이의 말이 이어질수록 최 집사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친놈의 헛소리라 여겼지만 듣다 보니 그럴듯한 이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 한 그릇은 먹으면 그만이지만 벽시 한 톨은 잘만 키우면 만석지기 부자도 될 수 있다는 허황되지만 원대한 포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쇳내는 훗날 천석, 만석의 쌀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오늘 나으리께서 베풀어 주신 이 벽시 한 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천배, 만배로 갚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쇳내가 밥 한 그릇 대신 벽시 한 톨을 구하는 이유이옵니다. 만덕이의 말이 끝나자 최 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거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행색은 비루하기 짝이 없으나 그 눈빛과 기계만큼은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기묘한 소동은 담장 안에서도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저희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마침 후원을 거닐던 김대감의 외동딸 연화 아씨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수 놓기와 글공부의 실증을 느끼던 차에 벽시 한 톨만 달라는 이상한 거지의 이야기는 연화 아씨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시 한 톨?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연화 아씨는 몸종을 물리치고 살금살금 대문 근처의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자 과연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최 집사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서 보아 행색은 볼품없었으나 굶주림에 지친 와중에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자세와 맑은 목소리는 연화 아씨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늘 봐오던 번지르르한 양반댁 자제들과는 무언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시각 최 집사는 도저히 제 선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만덕이에게 잠시 기다리라 이르고는 다시 불이 나게 안채로 달려가 사랑채에 있는 김대감에게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문 밖에 참으로 기이한 인물이 하나 와 있사옵니다. 책을 읽고 있던 김대감은 조용히 눈을 들어 최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한 인물이라니 무엇을 이름이냐? 최 집사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만덕이가 벽시 한 톨을 구한 사연과 그가 풀어놓은 원대한 포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대감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염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허, 과연 재미있는 녀석이로구나. 벽시 한 톨로 만석군이 되겠다는 그 배포가 가상치 않으냐. 여봐라, 그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내 직접 그 얼굴을 한번 보아야겠다. 최 집사는 대감의 명을 받들어 황급히 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위태롭게 서 있는 만덕이에게 위엄을 갖추어 말했지요. 기계 있거라, 거지 양반. 우리 대감마님께서 자네의 기계가 하도 맹랑하여 직접 얼굴을 보시겠다 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만덕이의 퀭한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거지 신세로 감히 만석군 대감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만덕이는 처음으로 김대감 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드넓은 마당과 끝없이 이어진 회랑, 곳곳에 놓인 기암괴석과 잘 가꾸어진 정원은 만덕이가 평생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하인들과 하녀들은 웬 거짓골을 한 사내가 최 집사를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마다 놀라 수군거렸지만 감히 누구도 나서서 막지는 못했지요. 만덕이가 사랑채 대청마루 앞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노인이 점잖게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 고을 제1의 부자 김대감이었습니다. 만덕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쇳내 만덕이라 하옵니다. 문전에서 소란을 피워 송구하옵니다. 김대감은 손을 들어 만덕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위아래로 찬찬히 뜯어보았지요. 뼈만 앙상한 몸에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꼿꼿했습니다. 내가 바로 벽시 한 톨로 천하를 얻겠다던 그 사내더냐? 송구하오나 천하까지는 아니어도 굶주림은 면해보고자 했을 따름이옵니다. 만덕이의 대답에 김대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제법이구나. 보통 내기는 아니라고 들었다만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좋다. 내 소원대로 벽시 한 톨을 내어주마.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김대감은 잠시 말을 끊고 만덕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내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겠다. 내가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벽시 한 톨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더 들어줄 것이야. 허나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 놈은 내 집 재산을 노린 불순한 놈으로 간주하여 곤장을 맞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어떠냐, 해보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인 제안이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 만덕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대감마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쇳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어떤 시험이든 내어주시옵소서. 좋다. 그 배포가 마음에 드는구나. 김대감은 옆에 시립해 있던 최 집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 집사는 곧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와 김대감 앞에 놓았습니다. 김대감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흑돌과 백돌이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보아라. 여기 흑돌과 백돌이 하나씩 있다. 내가 이 두 개의 돌을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내가 그중 하나를 뽑도록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백돌을 뽑는다면 너는 시험에 통과한 것이다. 허나 흑돌을 뽑는다면 너는 실패한 것이니 내 약조대로 곤장을 맞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김대감은 흑돌과 백돌을 비단 주머니에 넣고는 만덕이가 보란듯이 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덕이에게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자, 뽑아보거라. 너의 운명이 이 안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뒤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어 아씨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김대감이 흑돌과 백돌을 주머니에 넣는 척하면서 실은 백돌을 몰래 소매 안으로 빼돌리고 주머니에는 흑돌 2개를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속임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어질고 현명한 분이라 믿어왔던 연어 아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가엾은 사내를 처음부터 시험할 생각도 없이 그저 골탕 먹이고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아, 아버님께서 어찌 저런. 절에서는 저 사내는 무조건 흑돌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연어 아씨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눈으로 만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를 받아든 만덕이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을 굶어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는 김대감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교활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지요. 이 주머니 안에는 필시 흑돌만 2개 들어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뽑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잠시 후 만덕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뽑은 돌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크게 비틀거리며 마당의 작은 연못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어이쿠! 만덕이는 손에 쥐고 있던 돌을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허둥지둥 연못가에 엎드려 울상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쇳내가 실수를 하여 그만 돌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나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김대감과 최 집사는 물론 구경하던 하인들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차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 그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만덕이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하오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비록 쇳내가 뽑은 돌은 연못에 빠져 확인할 길이 없사오나 주머니 안에 남은 돌을 확인하면 쇳내가 무슨 색돌을 뽑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덕이의 말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안에는 당연히 흙돌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만덕이가 뽑았다가 빠뜨린 돌은 백돌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만덕이가 대감의 속임수를 알아채고 대감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절묘한 꾀였습니다. 김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옳거니 내 말이 옳다. 과연 지혜로운 녀석이로구나. 좋다, 내가 졌다.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였다. 김대감은 만덕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약조대로 벽시 한 톨을 내어주마.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 들어주겠다. 만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쇳내에게 대감마님 댁 뒤편에 버려진 황무지 손바닥만 한 땅이라도 빌려주시어 이 벽시 한 톨을 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덕이의 소원은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고작 쓸모없는 땅 한 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소박하면서도 원대한 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하도록 하라. 내가 그 땅에서 벽시 한 톨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리하여 만덕이는 김대감으로부터 벽시 한 톨과 황무지 한 뙑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연화 아씨의 마음속에는 그 거지 노총각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김대감의 허락을 받은 만덕이는 그 길로 대감댁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최 집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대감의 명이 지엄한지라 어쩔 수 없이 쌀가마니 하나를 끌어냈지요. 그리고는 그 수많은 쌀알 중에서 가장 실하고 윤기가 흐르는 놈으로 딱 한 톨을 골라 만덕이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네. 약조한 벽시 한 톨일세. 만덕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 벽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벽시 한 톨이 천근만근의 황금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벽시를 고이 품에 넣고 최 집사를 따라 대감댁 뒤편의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고 돌멩이가 가득한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여기가 대감마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땅이다. 여기서부터 저기 저 고목나무까지 내 마음대로 부쳐 먹어보거라. 과연 이 돌밭에서 벽시가 싹을 틔울 수 있을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최 집사는 비웃음을 남기고 돌아갔지만 만덕이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는 곧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손바닥만 한 땅을 정해 맨손으로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골라냈습니다. 사흘을 굶어 기력이 쇠한 몸이었지만 뱃속의 허기짐도 잊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일궜습니다.
꼬박 반나절이 걸려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밭되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덕이는 그제야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벽시 한 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잠시 기도를 올린 뒤 정성스럽게 그 벽시를 땅속에 심었습니다. 부디 부디 잘 자라다오. 내 모든 희망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날 이후 만덕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렁뱅이처럼 마을을 떠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감댁 한편에 임시로 마련된 작은 움막에 기거하며 오직 벽시 한 톨을 돌보는 데에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일어나 밭으로 달려가 물을 주고 혹여벌레라도 꼬일세라 밤낮으로 밭을 지켰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김대감이 하인들에게 명하여 하루 한 끼 멀건 죽이라도 내어주게 한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한편 연화 아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담장 너머로 만덕이를 지켜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실함과 진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땀 흘리는 그의 모습, 작은 싹이라도 돋아날까 흙을 들여다보는 간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연화 아씨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여느 때처럼 담장 구멍으로 만덕이를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만덕이의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겨우 물동이를 나르더니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째 이어진 폭염과 영양 부족으로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아, 저런. 연화 아씨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종인 향단이를 급히 불렀습니다. 향단아, 어서. 저기 저 뒷뜰에서 일하는 분에게 이 물수건과 약과를 좀 가져다 드려라. 날이 더워 고생이 많으시니 대감마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것이라 이르거라. 향단이는 아씨의 다급한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눈치 빠르게 물수건과 귀한 약과가 담긴 작은 소반을 들고 만덕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일하시는 분. 아씨, 아니 대감마님께서 더위에 고생이 많다 하시며 이걸 내리셨소.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시오. 정신을 잃어가던 만덕이는 향단이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향단이가 건네는 시원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달콤한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대감마님께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시오. 만덕이는 그 약과가 실은 연화 아씨의 마음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대감의 은혜에 감격할 따름이었습니다. 담장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 아씨의 두 뺨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만덕이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그 척박한 돌밭에서 기적처럼 한 포기의 벼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벼대에는 제법 실한 나달들이 황금빛으로 영그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자 김대감은 최 집사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직접 만덕이의 밭으로 행차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요. 과연 벽시 한 톨이 얼마나 많은 나달을 맺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만덕이는 조심스럽게 그 벼 한 포기를 베어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대감은 하인에게 명하여 나달을 하나하나 세어보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백, 200 자그마치 500하고도 50알이옵니다. 대감마님. 결과를 보고받은 김대감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벽시 한 톨이 550배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논에서 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확이었습니다. 만덕이의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지요.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만덕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하다 만덕아. 내가 해냈구나. 좋다. 내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내년에는 이 550알의 벽시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기대하겠다. 이 황무지 전부를 내게 맡길 터이니 마음껏 경작해 보아라. 만덕이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대감 앞에 깊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만덕이는 그 550 아래 나달을 고이 거두어 내년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희망을 넘어 거대한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장 너머의 한 여인도 함께 꾸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듬해 봄이 되자 만덕이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550 아래 벽시를 종자 삼아 황무지 전체를 논으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약조대로 일꾼 몇 명과 농기구를 빌려주어 만덕이를 도왔지요. 만덕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지혜에 감복한 일꾼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만덕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연구했습니다. 물길을 새로 내고 거름을 만들어 땅의 기운을 돋우는 등 지난 겨울 내내 책을 구해 읽으며 터득한 농사기술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아서 버려졌던 황무지는 하루가 다르게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연화 아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담장 뒤에 숨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몸종 향단이를 데리고 밭 근처를 산책한다는 핑계로 당당하게 그의 곁을 맴돌았지요. 때로는 시원한 물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새참을 가져다 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만덕 총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처음에는 아씨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던 만덕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밭둑에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만덕이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화 아씨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이 광경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김대감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만덕이라는 놈이 분수도 모르고 감히 아씨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듯 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최 집사. 너무 서두르지 말게. 사내의 그릇은 재물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법. 나는 저 녀석의 끝이 어디일지 좀 더 지켜보고 싶다네. 드디어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만덕이가 일군 황무지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튼실하게 연근 벼들이 고개를 숙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추수가 끝나고 쌀가마니를 세어보니 자그마치 100가마니가 넘는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 벽시 한 톨로 시작한 기적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지 노총각 만덕이가 만선생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와 성실함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김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가 약조를 지켰으니 나 또한 약조를 지켜야겠지. 너는 벽시 한 톨로 100가마니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내 이제 너를 내 집에 데릴 사위로 삼아 내 외동딸 연화와 혼인시키고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려 한다. 내 딸을 그리고 내 가산을 잘 지켜주겠느냐? 김대감의 폭탄 선언에 잔치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특히 최 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만덕이 자신이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쇳내 같은 미천한 놈이 어찌 감히 아씨를 당치도 않사옵니다. 만덕이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려 할 때였습니다. 곱게 단장한 연화 아씨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만덕 총각, 아니, 이제는 낭군님이라 불러야겠지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낭군님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연모해왔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연화 아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만덕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김대감과 연화 아씨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벽시 한 톨 얻으러 갔던 거지 노총각 만덕이는 마침내 지혜와 성실함으로 만석군의 딸을 아내로 맞고 가산을 물려받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에도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보살피며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큰 어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